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앞으로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올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예정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2020년까지 최대 24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이대로 계속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고용은 급속히 나빠지고 정부가 쓸 돈은 더 많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KDI는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당장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봤습니다. 올 4월까지 전년 대비 임금 노동자 증가 감소폭은 7만 명 미만. 하지만 최저임금 만 원을 위해 2020년까지 예정대로 15%씩 인상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오르면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이 없다면 서비스업과 저임금 단순 노동을 중심으로 2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내년도와 내후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확대되어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KDI는 또 고용 감소폭을 줄이는 데 기여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이대로라면 올해 3조 원 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악화된 소득 분배와 저소득 가계의 소득 감소 통계가 나오고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통계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청와대의 반박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자기가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만을 부각하는 그런 확정 편향을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무심코 버리던 빗물이나 중수, 하수 처리수를 정화한 뒤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수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정책, 강창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루 3천여 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용인 시민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 이용객들이 샤워나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수돗물이 한 달 평균 4,000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빗물과 중수를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수도 요금도 대폭 저감되고 환경 오염도 생각하고 일석이조 같습니다. 이 하수 처리장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를 1차 처리한 뒤 다시 정화해 인근 공장으로 보내는데 연간 7억 원의 수돗물이 절감됩니다. 이 처리장에서도 재활용 용수를 5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인근 지식산업센터로 보냅니다. 하루 370톤의 재이용수를 화장실이나 적용용수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3억 원의 수도요금을 절감할. 용인시는 관내 16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한 생활 하수를 다시 정화해 다양한 수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빗물이나 중수, 하수 처리수 등을 재활용하면 댐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물 부족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물 부족 국가로 분리되는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용인시처럼 물 재이용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최근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합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뒤에도 이 남성의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구대에서는 한 젊은 경찰관이 남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리더니 머리를 얻어맞습니다. 최근 공무 수행 중인 구급대원과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을.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 피해를 당한 제복 공무원은 연평균 700명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제복 공무원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제복 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이자 이웃이고 가족이라며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복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판단하여 정부는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태종입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정치가 계약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도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 사항을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신뢰도 제고 방안과 수능 과목 구조 조정, 대학별 고사 축소 폐지, 수능의 EBS 연계 비율 등입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과 전문적, 기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 숙려제 시행 내용 등과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잡초로만 여겨지던 김병꽃풀이 부작용 없는 천연 모기 물림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선조들의 민간요법을 활용한 사례인데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논이나 밭에서 자라는 잡초 긴병꽃풀입니다. 습기가 많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해 살이 초본 식물입니다. 농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하는 긴맥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모기에 물렸을 때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벌레에 물려가지고 가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긴 병꽃풀을 뜯어가지고 잘 으깨서 바르면 가려움증이 가셔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호서대와 1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긴병꽃풀이 모기에 물렸을 때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기에서 나오는 타액 성분 때문에 상당히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긴병꽃풀을 이용해서 모기약을 개발한 것을 발랐을 때 그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간지럼증도 예방할 수 있는. 경기도는 긴병꽃풀을 활용한 모기 물림 치료제 시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으며 조만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한테 유용한 그 물질들을 저희가 추출해내고 또 그걸 상품화 시키고 지역 주민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앞서 연구진은 생태계 교란 외래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과 개망초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적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오르면 최대 24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일자리 감소폭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현재 3조 원 수준에서 급속히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최저임금이 빠른 인상은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며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복무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간 하루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보수는 단축 근무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경제심판론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논란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민생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현장 지원 유세를 접고 공중전으로 나선 홍준표 대표가 전면에 나서 경제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정부 통계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통계 조작이라며 쟁점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 전혀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아전인수 견강부에 눈 가리고 아웅이? 한국당은 정부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 앞선 통계를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저소득층 복지 재정을 더 풀려는 정부 대책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 세금 나눠 먹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홍 대표가 빠진 현장 유세 선봉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경제 심판을 위해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며 정부 수립 이후 60년간 집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을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봤더니 한 표당 2,89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숫자로 살펴본 지방선거, 김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당선인이 임기 4년간 운영하게 될 재정 규모는 약 1,240조 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2,891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이 모두 1조 700억 원으로 유권자 한 명당 2만 5천 원의 세금이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과 비슷한 56.8%라고 가정하면 약 4,622억 원의 세금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투표용지와 홍보물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 25만 그루가 사용됐습니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독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사용할 투표용지는 7장으로 전체 유권자 규모를 계산하면 3억 장의 투표용지가 쓰이게 됩니다. 투표용지 3억 장을 쌓으면 높이가 백두산의 10.9배에 이르고 한 줄로 펼치면 서울에서 파리를 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13만 장도 이어붙이면 1,380km로 인천에서 도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도 함께 외국인 투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 외국인 유권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대학교 페이스북에 선배들의 지나친 군기에 대한 제보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 내의 악성 서열 문화, 핫 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대학 내 일부 악성 서열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24일 경기대 청원 페이스북인 경기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글인데요. 자신을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18학번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왔지만 대학 내 군기 문화로 인해서 학교에 등을 지고 싶다는 글을 썼습니다. 경기대 체대 내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군기 문화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단아까채 쓰기, 주머니에 손 넣지 말기, 슬리퍼 금지, 또 선배를 보면 무조건 인사하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악성 서열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보자가 증거로 내민 카톡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선배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미를 요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밝은 염색도 금지, 1학년 때는 학교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도 금지됩니다. 선배들을 보면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하고요. 심지어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받지 않을 경우엔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걸고 10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는데도 받지 않을 경우엔 정중하게 문자를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와, 사실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 자율적인 학업 분위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무의미한 서열 문화를 후배들에게 강요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톡에는 욕설이 섞인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를 본 경기대 내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체육대학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대 체육대학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학내의 학습이 다른 대학에서도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한예종 무용원 소속 가해 학생 8명을 특수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언행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 8명이 후배 15명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모인 후배들 중 남학생들에겐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뒤 빗자루 폭행을 가했고 여학생들에게는 무릎 꿇리기 등의 폭행을 가해한 여학생은 호흡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얼마 전 홍익대에선 응원단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피멍이 들도록 기합을 받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호흡곤란과 피멍이라니 이 잘못된 문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까지 닥쳤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학가에선 이러한 선배들의 그릇된 군기 문화를 이른바 똥군기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한국 특유의 군대 문화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성 대부분이 군 복무를 통해서 철저한 서열 문화와 권위주의를 체득하게 되고 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주변 영향을 받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일부 전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회원 1,028명을 대상으로 대학 군기 문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절반꼴인 57.6%가 선배들의 갑질을 경험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경험한 선배들의 갑질 유형은 34%를 인사 강요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음주 강요에는 18.4%가 응답을 했습니다. 또 화장, 헤어스타일 등 복장 제한 강요, 메신저 이용과 관련한 제재, 얼차려는 10%의 응답률로 각각 3, 4, 5위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도 성희롱, 일방적인 폭행, 기타 등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유형이 있었네요. 그런데 유형들만 봐서는 단순히 서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범죄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응답자 가운데 부조리한 일을 직접 건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선배들의 똥군기에 당한 후 대처 방법을 물어봤더니 54.1%의 응답자가 선배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버텼다 한 건데요. 이 대학이라는 사회가 좁고 조직화된 사회이다 보니 왕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서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건 입학 시즌인 3월인데요. 군기 문화가 만연한 대학가 OT 신입생 환영회는 연례 행사처럼 구설에 오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경찰에서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건 여전히 학내에 밝혀지지 않은 군기 문화가 만연하다는 거겠죠. 네, 군기란 본래 군대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상명하복 정신인데요. 이러한 군기 문화가 학내에 잘못 전파돼서 이른바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악성 갑질 문화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위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 역시 범죄 행위입니다. 위계질서 정립이라는 탈을 쓴 대학 내 갑질 범죄,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